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아이티 제휴막군 주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세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거래라든지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온라인 서비스의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아카마이 코리아의 박영렬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근데 보니까 아카마이 코리아가 아니라 아카마이 에이펙 재팬, 아시아를 다 총괄하신 분이시네. 저는 채널 파트의 기술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유, 네. 그래도요. 네. 자, 일단 상무님, 네. 이 세스 있지 않습니까? 예. 세스 뭐 다들 많은 방송했어요. 근데 예. 오늘 한번 상무님 세스를 예. IT 전문가가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게 뭐 엄청난 특정한 솔루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저 개념을 어떤 개념입니까? 저게 왜 요새 와서 이렇게 세시 하는 거예요? 네. 세시 전에 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보면 네. 앞에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뭐 제로 트러스트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세시라는 보안 모델이나 이 모델이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저희가 보안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고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모두 다 고민해야 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와 보안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모델을 가져가서 실제 고객의 사업에 적용을 해서 실제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트워크와 보안을 같이 우리가 본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사용자의 어떤 편리성이랄까? 네. 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뭐 2000년 초반이나 이럴 때 일을 해보면 고객사하고 일을 하거나 통신사하고 일을 하면 보안 관련된 건 보안팀하고 얘기해. 네트워크 관련된 건 네트워크 운영팀하고 얘기해. 같이 얘기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 오면서 모든 인프라와 보안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 이거는 실제 마켓의 니즈도 있는 거죠. 네네. 이러한 걸 기반으로 실제 글로벌 벤더의 많은 회사들이 이 세신 모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관련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나 IT 인프라를 네. 보안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네. 요새 또 개발할 때 또 보안 관점에서 대부세하고 국수랄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보안이 에브리웨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발의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말은 좋죠. 심리스하게 네트워크와 보안을 다 해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데, 이 컨셉에 대해서는 좀 더 쉽게 이 실제 마켓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카마이 대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러세요? 네. 그 지금 오늘 뭐 또 얘기하면 뭐 웹방화벽이다 뭐 이런 네. 거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아니 웹방화벽이라는 그 장르는 예전부터 네. 많은 그 솔루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카마이가 웹방화벽을 할 때 아카마이만은 뭐 유니크한 뭐 장점이 있나? 있죠. 네. 뭐가 있는 겁니까? 근데 네. 이런 장점을 얘기해도 뭐 그건 또 아카마의 장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얘기를 틀어서 보면 지금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바이러스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나 뭐 의사분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주기로 변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위험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웹보안도 보면 지금 현재 저희의 인터넷 환경과 모든 저희가 사용하는 환경들은 급변하고 있죠. 이거는 점점 더 급변할 수밖에 없고, IT 장비들도 지금 다 IoT 장비들도 다 지금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희의 생활 패턴은 굉장히 바뀌고 있고, 이러한 바뀌는 패턴에 맞춰서 보안 솔루션도 바뀌고 있는 거죠. 아카마이는 실제로 저희 아카마이만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CDN 서비스를 하니까 그쵸. 전 세계. 저희는 CDN 서비스를 1998년도부터 했는데, 그 서비스를 하다 보니 다른 어떠한 이 마켓에 있는 클라우드 회사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이상의 큰 플랫폼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팝이 많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한 4,100개 이상의 팝이 있죠. 136개 국가에. 어. 이 팝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트래픽들을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고객이 하나에 내가 어디서 뭐 서울의 리전에서 싱가포르 리전에서 2개 리전을 가지고 쓰겠어가 아니고 아카마이의 고객들이 저희 플랫폼 전체에서 흐르는 트래픽들을 보고 저희는 거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누군가 뭔가 공격을 할 때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한국의 이커머스 사이트 공격하면 그 공격자는 해외에 있는 다른 곳도 공격하고 있고요. 이런 금융권을 공격하면 그 금융권에 맞는 공격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카마이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그 아카마이가 뭐 정확한 안지만 그래도 대략 전 세계 예. 인터넷 트래픽에 예. 아카마이를 통해서 한 몇 프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실제로 아카마이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최소 15%에서 30%는 다 저희 아카마이 플랫폼을 경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터넷 트래픽의 빅데이터를 예.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안 서비스에 이제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현재 뭐 랩탑이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하시면 저희 아카마이는 부지불식간에 언제든 계속 경유해서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들에 대한 인사이트나 이런 빅데이터 정보는 어떠한 플랫폼 회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웹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 있다, 실제 보안의 니즈가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고객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발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에 앞서서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면 그걸 하면은 그렇군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저희 아카마이의 전창호 부장님이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의 시대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었고, 이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데이터 센터 중심의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세시 보안 모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카마이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접속한다든가, 고객사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시 모델에서 이러한 보안 모델들을 저희가 이 오른쪽에 설명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지난 5월에 이어서 시리즈처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제 보안의 분야에서 웹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보안들은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제공할 때 아까 말씀을 잘 질문해 주셨던 저희 플랫폼 하에서 기본적으로 가속이나 캐싱이나 CDN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보안의 주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카마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안전하게 가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API는 어떻게 보호를 하고 보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카마이는 저희의 우선 이 보안 솔루션 설명할 때 보시면, 아카마이는 실제 마켓에서도 이 포레스터 보고서에 보시면 뭐 디도스 공격이나 웹 보안, 특히 또 제로 트러스트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세시 모델에 맞는 분야에서 마켓에서 리더로 선정되어 있고요. 실제 가트너 보고서에서도 보면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 고객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고객의 평가가,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아카마이 와프 솔루션을 사용해 왔으며 엣지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객 같은 경우에 코나 와프 사스는 4년 이상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작동했으며 이전 경험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가동 중지 시간이 제로 다운타임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고객의 피드백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아카마이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은 1, 2년 사용하시는 고객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경험을 하셨던 웹보안의 솔루션과 달리 실제로 만족도가 높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플랫폼 하에 저희 아카마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솔루션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 아카마이 플랫폼 안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기능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추가 기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켓의 니즈에 맞게 새로운 보안의 필요성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리뷰에 별점 있지 않습니까? 예. 4.7에다가 이제 5점 네. 만점이겠죠? 99 리뷰인데 네. 저거는 그러면 그 가트너 사람들이 한 거야? 아니면 저런 이제 평낸 사람 저런 고객들이 한 거예요? 기업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한 거예요? 리뷰는 네. 이제 저희가 가트너 그룹이나 이런 데서 어. 아카마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아카마의 고객에 직접 이제 실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우리나라도 하고. 저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으면.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의 리뷰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부정적인 리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뷰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 API 보안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보안 관리자라고 하면 특히 뭐 CI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비즈니스와 보안의 접점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고자 하니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이 생기고 보안을 강화하자고 하니 비즈니스를 빨리 할 수 없고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접점들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 환경은 계속 동쪽으로 변하면서 디지털 혁신은 필요하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유출되면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비즈니스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보안 솔루션이 실제 도움이 되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걸 크게 5가지 보시면 보안의 결과가 높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아웃풋이 분명히 나와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보안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의 보안 솔루션은 실제 그 적용에서는 큰 효과를 얻게 없거든요. 그러면 게이트웨이 유형의 보안이 아닌 실제 보안이 필요한 전반적인 가드레일 유형의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요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실제 사업 요구에 따른 신속한 적용들을 해야 되죠. 새로운 사업들을 어떠한 새로운 방향으로 실제로 그 회사나 기업이 만들어 나갈 때 거기에 맞게 보안 정책들을 신속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죠. 애자일한 보안이 필요하겠네요. 민첩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또 어떤 면에서 보안과 대치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데브옵스, 즉 개발자와들과의 워크플로우의 통합들도 필요하고요.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아카마이도 테라폼이나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실제 데브옵스와 그 워크플로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효율성을 유지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보안 솔루션인데 이게 정말 말은 좋은데 실제 현업에 계신 분이 제 말을 들으면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방안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카마이는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의 진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보안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저희는 웹방어의 룰을 제공하고 실제 사용자의 IP를 기준으로 평판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차단하고 허용하고 그 다음에 트래픽을 최적화해서 오리진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이나 볼륨에 출력한 공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크러빙 센터를 별도로 두고 공격이 발생할 때 저희 스크러빙 센터로 트래픽이 우회해서 디도스 공격들을 차단해서 고객의 오리진의 인프라를 보호하는 솔루션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는 뭐 웹서버는 다 건재한데 네임 서버가 다운되면 아예 웹사이트 자체를 접속할 수 없으니까 DNS를 보호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로 트러스트가 최근에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10년 전에 나온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제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도 여기 있는데 API나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 단에 대한 보안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마이는 그거에 대한 다양한 API 보안이나 실제 보스 솔루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뒷단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의 웹 공격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API를 통한 자동화 공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한 스크립트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자동화된 공격인데 휴먼 라이크하게 공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보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나 AI들을 사용한 실제 보안 탐지나 이런 기능들을 계속 개발하고 추가 기능들이 발생하고 있고, 제공되고 있고요. 또 보안 공격이나 방어에 대한 보안 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딱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게 아니고 공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이 보안 포스처가 이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서까지 차단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제공하고 보수용 있습니다. 것이 이제 더미한 복공격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면서 자동화된 네, 맞습니다. 이제 도구로 공격을 하는군요. 네. 공격자들도 이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정상 사용자인지 보신지 알 수 없죠. 그렇겠네요. 실제 사이버 로봇들이 휴먼 라이크하게 계속 개발되는 거와 유사하게 복공격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딥페이크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 보안 운영자, 관리자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안을 하는 이유도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보안을 하는 거지 사업을 망치기 위해서 보안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건 높은 신뢰입니다. 높은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그 보안에 대한 아웃풋도 나와야 되지만 위험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시면 보안의 위험에서 보시면 고객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사용할 때 장애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감한 개인 데이터들이 유출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최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고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봐도 고객의 매출이나 고객 충성도, 브랜드 자산에 대한 손실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그러한 것에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뒤에서 좀 다른 사례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규정 위반이 됐거나 정부에게 페널티를 내거나 소송을 당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실제 운영의 복잡성이나 공급망 중단이나 성능 저하가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조금이나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실제 신뢰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카마이는 실제로 이러한 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까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플랫폼에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136개 국가에 한 4,100개 이상의 팝을 가지고 있고 4,100개 팝이란 게 네. 딱 실감이 안 나는데 네. 비율에 요새 뭐 클라우드 네. 뭐 서비스 뭐 애저건, AWS건 이런 데 보통 한 몇 개 팝이 있는 겁니까? 팝으로 따지면 보통은 수십 개 정도 있죠. 수십 개? 네. 와, 엄청난 차이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희는 데이터 센터로만 봐도 2,500개 정도 있고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도 이제 뭐 도시가 조금씩 나눠져 있고 이래서 저희 팝별로는 이제 한 4,100개라고 하는데 그 안에 저희 엣지 서버가 한 35만 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트래픽만 해도 일간 평균 트래픽은 한 140에서 150 테라 bp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들을 저희가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트래픽들을 봤더니 실제로 하루에 웹방화벽으로 발생하는 작년에 봤을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공격이 60억 건입니다. 그리고 공격 발생의 트래픽 양만 해도 한 130테라바이트. 그리고 실제로 웹방화벽의 공격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게 크리덴셜 어뷰즈입니다. 왜냐하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건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억 1930억 건의 크리덴셜 어뷰즈가 시도되고 있고요. 야, 저 B라는 게 빌런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일간 실제로 접속하는 사용자의 디바이스 수가 하루에 한 13억 개 정도 되고요. IP로만 쳐도 한 1억 개 정도의 IP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글로벌하게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큰 트래픽들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아카마이는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엣지에서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트래픽을 전달할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부분에서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카마이가 그럼 제공하고 있는 웹보안 솔루션은 어떤 게 있는데 그래서 마켓에 많이 알고 계신 솔루션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아카마이는 좀 더 진화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뭐 DNS 기반의 디도스 공격을 보완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오리진 사이트를 보완하는 거, 어플리케이션의 디도스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죠. 그 다음에 프롤렉식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디도스 공격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저희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웹 관련된 트래픽들도 보완하는 솔루션도 프롤렉식 자체에 있고요. 와프의 네트워크 리스트는 뭐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이렇게 차단하는 건데, 아카마이는 조금 더 다르게 AS 넘버나 국가별로 차단을 해서 실제 해당 국가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없으면 그 국가 전체를 다 차단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하는 좀 더 쉽게 블랙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매니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라이크한 봇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카마이도 휴먼라이크한 봇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자의 행위 기반으로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터치한다든가 그 실제 브라우저 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이게 그 스크립트에 짜여진 휴먼라이크한 봇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다든가, 아니면 계정이 이미 탈취됐으면 탈취된 계정으로 이상한 실제 그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실제 유저를 차단하는 이러한 그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다른 보안 세션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할 건 저희 웹방화벽에 대한 정책과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시는 페이지 인테그리티 매니저나 API 디스커버리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아카마이는 플랫폼이 정말 이 글로벌하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하고 팝도 4,100개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아카마이는 엣지 서버라고 하는 그냥 더미한 서버들이 전 세계에 35만 대가 배포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의 플랫폼화에서 실제 매핑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가 고객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그 유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저희 엣지 서버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리버스 프락시 서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용자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 아카마 엣지 서버가 실제로 그냥 사용자한테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본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스 프락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사용자들의 요청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용자는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속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공격 사용자가 실제 해커의 공격 감염된 PC는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기서 차단하는 거죠. 이거는 부가적으로 더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볼류메트릭한 공격이 발생을 하면 실제 통신사에서는 해당 고객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아예 끊거든요. 근데 해당 공격들은 아카마이는 해외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IX망들의 이런 부분도 대역폭에 대한 부하가 가지 않는 이런 또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공격을 받을 때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들도 받지 않습니까? 아카마이 플랫폼은 정상적인 웹 트래픽 외에는 나머지는 디폴트가 다 자동 드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실제 네트워크 레벨에 오는 디도스 공격이나 설사 웹 공격으로 왔더라도 실제로 정상적인 표준 HTTP 리퀘스트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 엣지 서버에서 먼저 접속을 허용하고 비정상적인 웹 트래픽들은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들은 실제로 제로데이로 그냥 바로 차단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대한 플랫폼화에서 아카마이는 실제 지능형 공격이나 머신러닝, 위협 연구 등을 통해서 최신 공격 정보들을 저희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최신 보호 기능들을 계속 꾸준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카마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CDN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 없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의 어질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업무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실제 마켓에서 웹방화벽이나 이런 웹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워크플로우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 정책 생성해야죠. 즉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에 맞춰서 규칙들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튜닝하고 그 다음에 튜닝한 최적화된 조건에 따라서 블러킹하고 차단하고 그래서 튜닝과 블러킹 차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지난한 작업이죠, 저게 아주. 그럼요. 매뉴얼한 작업이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웹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지 서버, 웹 서버,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서드파티의 파트너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별로 보안 정책을 다 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 딱 한 대라고 보지만 그 안에 수많은 서브 도메인이나 별로 정책들을 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작업을 정책별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안 엔지니어 분들을 보면 굉장히 피곤해 하시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중과 선택을 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보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규칙을 관리자가, 운영자가 직접 하나하나 규칙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카마이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상에서 발생하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최신 공격 정보에 대한 룰셋들을 저희가 만들 때 자동으로 튜닝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내가 이 보안 정책은 자동 튜닝하는 거 쓸 거야. 그럼 거기에는 실제로 인적인 리소스가 굉장히 최소화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페이먼트 사인은 여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매뉴얼하게 다 보고 싶어. 거기는 실제로 매뉴얼한 정책들을 집어넣어서 집중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에서도 보면 실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보안 이벤트가 발생한 걸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튜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웹 트래픽에는 예전과 달리 HTML 기반의 트래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API 트래픽이 저희 플랫폼 하에서 모니터링한 걸 보면 전체 트래픽의 83% 됩니다. API 트래픽. 그렇죠. API 트래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이유는 모바일에서 쓰는 앱들은 다 API 트래픽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HTML 방식에 CSS,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API 통신은 모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메뉴 하나하나 클릭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바일 앱에서 딱 한 번 클릭하면 모든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쫙 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죠?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안 운영자나 그 실제 관리자한테 개발자가 이렇게 만든 API 정보나 스키마를 공유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가 알려지지 않은 API 스키마나 이런 정보들은 보안 관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마이는 진짜 플랫폼에서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어떤 API 콜들이 오고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면 아카마이가 인사이트도 좋고 많은 보안 기능들을 넣었어. 그걸 가지고 그럼 내가 뭔가 설정을 적용해야 되잖아. 나도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새로운 보안 정책들을 적용하면 기존에 쓰던 그 트리거된 보안 이벤트에서 어떠한 그 실제 추가 그 오탐이 발생하는지 정탐이 발생하는지 어떠한 공격들이 더 추가로 차단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전 평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모의 테스트에서 평가 정보가 아니고 실제 고객 트래픽에서 실제 보안 정책을 신규로 적용하면 이렇게 차단되고 허용될 수 있어.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고객은 그것만 보고 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러한 보안 기능이 더 강화되니까 쓸 수 있겠네. 그럼 딱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셀프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매뉴얼하게 모든 것들을 튜닝하는 게 아니라 셀프 튜닝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정책들이 계속 신규로 발생해서 그 실제 업데이트가 되고 최신화되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이 될 때 보안 정책을 신규로 튜닝하거나 적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비즈니스의 니즈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카마이는 좀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상무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 실제 아카마이를 운영하는 국내 관리자를 한번 인터뷰하면 네. 더 생생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 그분 한번 데려오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네네네네. 실제 저희 고객의 네? 사례를 가지고 네. 한번 설명을 그래야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자분들께서 확실감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어서 우선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네네. 여기 그 최종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좀 길 수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우선 그럼 아카마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아카마이는 플랫폼 기반으로 그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저희 아카마이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더 큰 가시성이나 확장성, 성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의 적용형 프로텍션을 통해서 실제 적용형 보안 엔진이나 API에 대한 감지들을 하는 솔루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도 셀프 튜닝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마켓에 있는 웹보안 솔루션보다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80% 넘는 API. 네, 그렇게 많은 API 트래픽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실제로 아카마이가 이 API 디스커버리라는 걸 만든 이유가, 저희는 한 5, 6년 전에 API 트래픽이 증가하는 걸 보고 우리 API에 대한 보안 필요하다. 그래서 API 보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와프 자체 다 집어넣어 놨어요. 5, 6년 전에? 그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 2년, 2, 3년이 지나도 이걸 쓰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네. 봤더니 실제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API 스키마를 보안 운영이나 관리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스키마로 뭐가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차단해? 그리고 그게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개발자도 막 바꿀 거 바뀌죠.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스키마를 만들어 놨다가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뭔가 기능들이 바뀌면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게다가 해커들이 그 안에 이상한 악성 API를 같이 집어넣으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공격까지 발생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보고 있고, 그러면 효과적인 API에 대한 보안 전략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마켓의 전문가들의 이제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API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선 첫 번째, 가시성이 높아야 된다. 가시성이 높다는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정의된 API나 정의되진 API, 혹은 변경되는 API에 대해서 어떤 API들이 있는지를 실제로 저희가 알고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보안 정책에 신속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가시성은 중요한 이제 그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가시성 확실하게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API 공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API 케이스들을 보시면 등록되지 않은 API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등록되지 않았다는 건 개발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API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공유 안 하거든요. 보안 엔지니어 분들한테.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API는 이미 등록은 됐는데 계속 변경을 하고 있어요. 변경할 때마다 막 얘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숨겨진 API들, 뭔가 공격을 위해서, 아니면 에러가 발생하는 API들, 아니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API들, 이러한 API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카마이는 이렇게 API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이 API들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화면에서 실제 예 화면을 보시면 API 공격이 발생하면 저희는 해당 어떤 호스트에서 어떤 경로에 있는 API들이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이 포맷은 제이슨인지 제이슨과 XML 기반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보고 API의 실제 증가치나 지난날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에러 비율,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레퓨테이션이라고 해서 API 콜이 발생할 때 엔드 유저의 콜들이 실제로 과거에 다른 사이트에 공격을 했던 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히스토리까지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에러 비율이란 건 뭐 어떤 에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API를 했을 때 API 콜에서 지금 HTTP 리퀘스트를 했을 때도 에러가 발생하는 것처럼 API 콜도 정상 동작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러한 것들은 실제 공격이 아닌 장애, API 콜이 잘 발생하지 않는 장애도 실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실제 해당 사이트에 대한 API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알았어.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 저희는 이 해당 API별로 스키마들을 자동으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레지스터 API라고 되어 있는데 딱 한 번의 클릭 등록만으로도 해당 API가 스키마가 저희 쪽에 등록이 되고 이거를 차단할지 허용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API 보안을 얘기하실 때 실제 마켓에서 좀 더 보셔야 될 게 이 시그니처 기반의 API 차단이냐. 시그니처 기반의 API 차단은 네거티브 보안 모델이거든요. 실제로 나는 이러한 시그니처가 있을 때 얘는 정상적인 API니까 차단하겠어. 그런데 API는 고유한 스키마를 이해하고 해당 API 중에 이건 정상적인 API 스키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허용을 하는 파지티브 보안 모델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만으로 파지티브 보안 모델로 이거는 정상적인 API고 이 API들은 우리가 다 받겠어. 하지만 나머지는 안 받아. 아, 이러한- 화이트리스트로 그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을 썼더니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것처럼 실제 API 세상들을 보시고 보안 엔지니어나 운영자들이 더 강력한 보안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PI라는 것은 거기 여러 가지 속성값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네. 네네. 그 피처들이 있을 거니까. 네. 피처 셋 같은 것이 미리 어떤 표준화된 거라든지 서로 규약된 것들만 받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은 뭐 별도의 추가 제품이 아니고요. 기존의 저희 와플 시스템 고객들은 자동으로 이 기능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아카마 웹사이트를 리퀘스트 맵을 통해서 접속한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아카마이 사이트 접속하면 그냥 아카마이 사이트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카마이 사이트를 접속하고 나면 수십 개의 서드파티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을 되고 있죠. 이 얘기는 아카마이 사이트가 아닙니다. 뭐 구글 어널리틱스가 됐던 아니면 다른 SNS 사이트가 됐던 이런 연결된 사이트들의 정보들이 다 접속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아카마에 접속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저렇게 68%나 차지하고 있는 서드파티 스크립트는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못하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API처럼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 관리자나 운영자들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로 그 웹스키밍이나 폼제킹 같은 뭐 메이지카트 이런 다양한 보안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는 공격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그리고 기존에 발생하던 웹 오리진의 사이트에 공격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실제로 지금까지 발생하는 웹 방화벽 솔루션들은 발생하는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웹 방화벽 솔루션들은 오리진 사이트를 보호하는 솔루션입니다. 서버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웹서버를. 그래서 실제 디도스 공격이 온다. 오리진의 인프라를 공격하든가 오리진에 있는 보안 장비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도 오리진 서버를 공격해서 오리진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B 정보들을 탈취해가는 거고 보시나 API 공격도 유사하죠. 그런데 서버 사이드 공격이 아닌 실제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공격이라는 건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공격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카마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서드파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고 서드파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더니 어딘가 다른 구글이나 다른 사이트 페이팔이나 이런 데에 접속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보안에 위협적인 행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네요. 공격자들이 이제 뭐 웹서버, 네. 오리진 서버를 공격하는 거는 자꾸 이제 웹서버가 보안이 점점 강화가 되니까 네. 힘들어지니까 네. 약간 허술한 틈을 노리기 위해서 클라우드 사이드를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리진 사이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퍼스트 파티는 오리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되겠고요. 네. 서드 파티는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쪽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겠죠. 브라우저는 실제로 오리진 서버에 접속을 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그 안에 서드 파티 스크립트나 퍼스트 파티 스크립트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으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리진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면 이 DB에서 개인정보를 못 유출해 가지 않게 SQL 인젝션 관련된 공격들을 차단하면 되는데 브라우저 안에 있는 개인정보는 오리진에 있는 보안 솔루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브라우저에서 해서 개인정보가 해커들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의 영역이 아닌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거고, 하지만 그 사용자는 아카마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개인정보 유출이 됐어.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구글 아날리틱스의 서드 파티 스크립트 안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고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악성 코드를 통해서 개인의 크레딧 카드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죠. 네. 하지만 구글 아날리틱스 당연히 써야죠. 사용자들이 접속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필요한데 이거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이 자바스크립트를 제거해야 되나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실제 보안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카마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자바스크립트 공격들의 예를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 첫 번째로 퍼스트 파티 스크립트 공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이지카트 공격자가 고객 회사에 있는 백엔드에 있는 인프라에서 해킹을 하고 그 안에다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서드 파티 공격자는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해당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제 오픈소스 환경에서 내가 어디든 라이브러리 가서 봤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 있는데 개발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젠토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표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니까 누구든지 가서 내가 사업 새로 시작할 때 그 상거래 플랫폼에서 실제 내가 웹사이트 개설하고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는데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잘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업 실행하는데 갑자기 계정 정보가 탈취됐어요. 네. 사업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 같은 데서는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2천만 유로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글로벌로 발생한 매출에서 4%의 페널티를 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매출의 4%. 네. 그래서 실제 브리티시 에어웨이 같은 경우가 2019년에 폼제킹 공격이 발생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한 2억 8천만 달러의 그 벌금을 냈습니다. 거의 3천억? 맞습니다. 3천억이 넘는 금액이죠. 벌금만으로 해결이 되느냐? 그럼 사용자는 나도 내 계정 탈취됐는데 이거 해결해. 그래서 법적 분쟁이나 뭐 이런 여러 분쟁 해결 비용, 또 분쟁 해결을 위해서 또 이제 재정적으로 해결 비용, 이런 돈 자체가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비용들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예요. 뉴스미디어에서 개인정보 탈취되고 있어. 또 탈취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브라우저 단에서 진화해서 탈취되는 정보들은 보안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럼 아카마이는 이런 거에서 어떻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카마이의 글로벌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저희 아카마이는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플랫폼 하에서 저희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해당 소스 스크립트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해당 스크립트에 대해서 실제 악성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 해당 스크립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으면, 정상적인 스크립트라고 하면 자기 사업과 연결된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동이 될 텐데, 실제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스크립트는 해커가 운영하는 서버 쪽의 사이트로 가겠죠. 이러한 정보들까지 파악을 해서 실제로 악성 스크립트에 대한 정보들을 차단하죠. 이러한 스크립트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은 행위 기반의 탐지나 정책 관리, 하다면 실시간으로 경보를 하는 솔루션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 사용자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보고 엔드 유저 또한 브라우저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보안 이슈들을 차단해주는 솔루션들은 아카마이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아카마이 플랫폼을 쓰니까 네. 아카마이가 어떤 이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서버 역할도 하면서, 네. 원래 본 서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네. 가능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냐 하면,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을 이미 쓰고 있는 고객이에요. 그럼 PIM 같은 이런 솔루션들은 그냥 턴온해서 테스트만 해보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무언가 새로운 제품들이나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 때 계획을 잡고 망에다가 테스트망에 넣고 테스트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당 기능만 켜서 어떠한 실제 악성 스크립트를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고 그거는 사업의 니즈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턴업만 시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국내에서 아카마이 이제 쓰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도 네. 안 쓰고 있는 고객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새로운 보안 기능도 중요한데 아까 워크플로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그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너무 피곤해요. 매일 반복되는 작업에 보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능이 왔다고 해도 그러한 보안 운영자나 관리자한테는 버든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운영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개선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아카마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짧지만 또 긴 시간 동안 그 저희 아카마이 솔루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액션 플랜입니다. 왜냐하면 세시 모델을 얘기했어요. 그럼 네트워크 스택과 보안 스택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네트워크 팀과 보안 팀이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트워크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고 세시 모델에서 보안 분야에서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솔루션들 중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확인해보고 가지고 있지 않은 솔루션 중에서 어떤 솔루션이 당장 급하게 필요한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에다가 내가 6개월 이내에 이런 솔루션은 필요해.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 사업에 필요하지도 않고 한 12개월이나 아니면 2년 정도 있다거나 나중에 고민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딱 체크만 하셔도 네트워크 팀과 보안 팀이 같이 모여서 한 번에 딱 동의를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보안 사업들이나 네트워크 사업들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들을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그 간단한 액션 플랜표를 작성하고 나시게 되면 실제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안전한 원격적 솔루션이 필요해. 지금의 VPN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고 이게 먼저 필요해.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우리는 이게 필요하거든. 네트워크나 보안 쪽에 다 필요해. 그럼 여기에 먼저 집중 선택을 하고 나머지 체계적으로 다른 솔루션들을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러한 방안에 따라서 저희는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 릭실이라는 회사는 뭐 이제 B2C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는 아니고 제조사입니다. 그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위에 있는 이제 브랜드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낙스나 그로헤 아니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토스템 이러한 게 실제로 다 이 회사는 고급 주방 기구나 욕실 기구 네. 아니면 외장형 인테리어 제품인데 굉장히 고급 제품들만 판매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만 알겠네 저는. 실제로 저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당연히 아는데 저 다른 브랜드는 뭔가 하고 딱 검색해 봤더니 네. 쿠팡이랑 네이버 이런데 다 뜹니다. 근데 다 고급을 이제 지향하는 제품들이고 글로벌하게 유명한 상품들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실제로 저희가 제조사가 있는데 그 아래에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어요. 다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실제로 이 릭시라는 회사도 봤더니 저 많은 브랜드를 통해서 가지고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600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는 파트너사나 계약자들 포함해서 18만 명. 그러면 18만 명이 파트너사도 저 브랜드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직원도 실제 업무 부서마다 다 다르고. 그럼 그 사용자가 기존의 VPN 환경에서 60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접속해요? 그 정책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여기 보시면 퍼스트 어프로치가 나와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솔루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그룹별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사용자 그룹별로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접속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고요. 이 얘기는 이 릭실이라는 고객이 실제로 제일 처음에 세시 보안 모델의 기준에서 난 봤을 때 원격 솔루션이 6개월 이내에 필요해. 왜냐하면 기존의 VPN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게 당장 먼저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걸로 적용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웹 보안도 필요해. 그래서 실제 아카마이 아까 보셨던 웹 보안 솔루션인 중에 하나인 코나 사이트 디펜더나 가속 솔루션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러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는 우리는 내부 직원이 인터넷도 안전하게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큐어 웹 게이트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의 웹 보안 안전한 인터넷 접속하는 시큐어 웹 게이트 솔루션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세시 모델 하에서 실제 급변하는 환경에서 네트워크 운영자나 네트워크 관리자나 보안 관리자가 어느 부분에 먼저 도입을 하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들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실제 현재는 좀 더 필요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는 좀 마쳐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자, 성우님 답해 주시면서 좋은 줄 마시고 두 분 이름은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끝에 좀 발표해 주시고요. 양정수님,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 아카마이 보안 서비스를 받는 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떤가요? 당연하죠. 실제 그 국내에 그 탑티어 계신 모든 고객사들은 다 저희 아카마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서. 그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상거래건 뭐건 더 네. 많이 다 쓴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이 다 뭐 아카마이를 한번 다 사용하는 거네요. 무조건 거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뭐 국내 다양한 뭐 웹사이트나 뭐 모바일 앱도 사용할 때 우리 고객, 저희 고객 뭐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전영진님, 핌의 행위 기반 탐지를 위해서 스크립트의 정상 행위 범위를 미리 입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미리 입력할 필요가 없다면 핌이 스크립트 행위가 정상인지를 어떻게 판별하는지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거를 미리 입력한다는 거는 보안 관리자가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상상만 해도 굉장한 버든이거든요.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엔드 유저의 브라우저에서 실제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로딩할 때 실행된 스크립트 정보들을 저희가 직접 다 받아서 저희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 기반으로 실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호승님은 세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안 로고를 연동해서 관제를 하거나 자체적인 실시간 보안 관제 도구도 제공해 주는지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당연히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로그나 아니면 실제 접속 로그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제공하는 심이나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현재 고객의 그 통합 보안 솔루션의 로그들을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의 보안 관제 서비스는요, 심 로그 정보를 다 받아서 공격자의 IP를 차단하는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정교한 웹 보안을 하려고 하면 IPV가 기반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발생하는 공격자들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관제나 차단하는 툴들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실제 그 보안 포탈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존에 관제하시는 운영을 하시면서 아카마이의 보안 도구 툴에서 실시간으로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아카마이 플랫폼의 강점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을 할 때 랜덤하게 실제 사용자 트래픽들도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이벤트들 정보를 보고 해당 로그에 대한 상세 분석까지 직접 저희 아카마의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심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거기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와 아카마에서 취합한 또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상관관계 분석을 또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정교하게 또 맞습니다. 분석이 그렇게 해서 차단하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만 그거 플러스 아카마에 제공하는 저런 관제 툴을 통해서 차단하신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윤성호님, 세시 기능은 평가 시 대상의 ID, 실시간 컨텍스트, 기업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정책, 세션 전반에 걸쳐 리스크 및 신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중 아카마이 세시는 트래픽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대상의 ID는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는지요?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평가 대상의 아이디를 실제 뭐 사용자 유저의 아이디인지 어떤 아이디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데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 보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5월 달에 설명드렸던 걸 보면 사용자의 계정의 아이디라고 만약에 이 질문을 가정을 하면 이제 저희는 고객의 그 AD 서버나 이런 거와 같이 연동이 돼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정수님, 웹서버 공격에 보안이 강화되니까 허술한 틈을 공격한다고 하셨는데, 아카마의 보안 솔루션은 제로 베이스로 차단하고 이를 분석한 평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다시 고객사가 이를 받아 보안에 활용하는데 보안 관리자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부하가 일어나는 어려움은 없는지요? 실제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다른 말로 다른 안경을 썼더니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그런데 보안의 위협이 항상 존재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게 돼서 이게 새로운 업무인지 아니면 저희가 충분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어디에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아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부담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운영상의 관점에서 실제 모든 보안 정책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오탐이나 미탐률을 줄여서 그냥 딱 그 저희의 새로운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프 튜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실제 운영상의 부담들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식님은 요즘 이제 오픈소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오픈소스 환경에서 악의적인 악성 코드의 공격을 막고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책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오픈소스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왜냐하면 퍼블릭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PIM 같은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오픈소스에 심어져 있는 뭔가의 악성 코드가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차단하는 이런 브라우저 기반까지 차단하는 이러한 솔루션으로 보안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들이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님, 보안 사고 중에서는 장비 에러보다는 휴먼 에러가 많은데 이런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SES부터 적용된다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SES의 방안이 무엇인지요? 저희 아카마이도 뭐 100% 이 실제로 그 장비 에러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휴먼 에러는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휴먼 에러를 하기 위해서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로 아카마이에서 새로운 보안 기능들이 생긴다는 건 저희의 엣지 플랫폼에 계속 보안 기능들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로 플랫폼화에서 35만 대의 서버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1% 적용하고 이 적용된 게 안정적 적용이 됐으면 3%, 10%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제 새로운 정책들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거를 휴먼이 하시면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든지 다 시스템화하고 자동화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의 적응형 보안 모델이나 자동 업데이트 툴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의 정책들을 새로 계속 매뉴얼하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자동화된 업데이트를 단순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아카마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안 정책을 세우면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적용해야 돼 말아야 돼. 네네. 이 걱정을 할 때 저희 아카마이는 스테이징 네트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적으로 우선 스테이징에 올려봐. 그럼 딱 스테이징에 올리면 저희 딱 스테이징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속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징에서 모든 게 정상 동작하네? 그러면 프로덕션 올리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용님은 아카마이 이제 보안 서비스가 IoT 관련돼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실제로 IoT 디바이스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고 저희는 실제 IoT에 대한 보안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IoT 디바이스들이 예전에는 그냥 딱 단순한 IoT 디바이스일 수 있지만 모든 게 웹 기반으로 API 기반으로 접속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IoT 기반으로 접속하는 것들에 대한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해외에서 OTT나 IoT 기반에 접속하는 사례들이나 파트너사들 통신사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오리진 사이트나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공격 트래픽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차단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윤성원님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계 쪽을 보안 쪽에서 담당하는데 보안팀은 사실 업무는 잘 모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업무는 또 개발 쪽에서 담당합니다. 이런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카마의 세스의 많은 기능 중에서 API 솔루션은 어떤 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렇게 되면 세스의 기능별로 관리팀이 나눠져야 하는지 국내 사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저 딱 질문이 현재 업무에 대한 분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는 업무를 네트워크이든 보안이든 API든 다 분담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저 질문에서 또 재밌는 게,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많은 고객사들과 얘기하면 VPN은 네트워크팀에서 해야 돼, 보안팀에서 해야 돼. 방화벽에 붙어 있으면 보안팀에서 해. VPN이 완전히 독립된 VPN 솔루션이면 네트워크팀에서 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세시 솔루션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것들을 모든 현재 변하는 환경에서 다 통합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네트워크팀이나 보안팀 아니면 다른 업무 부서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훈님, 최근 본넷 API 공격 양상이 싹쓸이 구매에 악용되는 경우가 심각한데 아카마의 와프의 본넷 트래픽 검출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실제로 저희의 보 트래픽들은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우선순위들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그니처 기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 기반, 뭐 시그니처 기반으로 하지만 커스텀 룰이나 아니면 저희의 아까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제어들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그 제어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특정 관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실제 개발자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는데, 실제 연동이 돼서 실제 개발자가 특정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하고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의 커스텀 정책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광진님, API에 대한 통신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API 통신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등의 관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별히 제약 조건이 있는지요? 실제 아까 이 질문은 제가 그 화면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아까 예시 화면에 보셨던 API 디스커버리 기능에서 자동으로 실제 API 통신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이 탐지가 돼서 실제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변경되는 정보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API 정보들을 직접 클릭만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김명환님, 취약점 분석을 하다 보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으로 관리자가 아닌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스크립트를 삽입할 수 있는 홀이 발생하는데 세시 도입할 때 이런 위험을 차단할 수도 있는지요? 실제로 세시 모델 자체가 이러한 스크립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새로운 실제 컨셉인 거고요. 하지만 이 세시 안에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와프나 와프 솔루션들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웹방화벽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제품의 기능 안에서의 스펙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박서윤님은 API 감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위해선 API 등록이 선행돼야 하는 것인지요? 이 부분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가 모든 API들을 저희가 탐지하고 감지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보안 서비스 쓰시는 고객은 아까 그 메뉴 화면 딱 들어가면 우리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API를 모두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수님, 코나 룰셋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아카마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실제 저희 아카마이가 코나 룰셋을 가지고 제공했을 때 빅데이터를 통해서 봤더니 저희 웹방화벽 룰셋이 굉장히 정교하고 좋다고 계속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고 쓰고 있는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이 코나 룰셋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서비스에 다 적용할 때 너무 많아. 나 업무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댑티브 시큐리티 엔진이라는 것들을 탑재를 해서 고객이 실제 코나 룰셋을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의 자동 엔진을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주희님,
레거시 클라우드 사스 등으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위주의 보안 정책 관리가 힘들어졌고 재택근무가 보편이던 시대에 확장성이나 보안 문제를 드러난 VPN보다 클라우드 엣지 솔루션을 보안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카마에서 추천할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실제 저희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되나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제일 마지막 끝에서 한 세 번째 슬라이드 정도에 보면 저희가 고객 사례를 얘기하던 바로 전 슬라이드에 거기 솔루션들에 보시면 원격 접속이나 이러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솔루션을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정재님은 뭐 오늘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뭐 이렇게 굿모닝 할 때 상담 같은 거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실제로 저는 뭐 네. 아까 제조사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시 모델로 아까 원격 접속하거나 이런 솔루션들은 뭐 글로벌한 전기 자동차 회사든가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질문을 질문의 퀄리티는 다들 너무 좋으셔서 네네. 제가 뭐 차마 선택을 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윤성원님하고 양성필님 두 네. 분이 네. 실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선은 그렇게 자, 그러면 양성필님하고요, 윤성호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특히 뭐 여러분 이렇게 보다 더 추가적인 상담이라든지 맞춤형 세미나 도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의 무빙 클래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뭐 성호님 시청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이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발표를 하면서 했는데 PD님하고 너무 질문들도 잘 이끌어 주셔서 PD님하고 대화한다는 형식으로 하고 나서 갑자기 질문을 넣었는데 수많은 질문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네. 실제 이런 이 팬데믹 환경 하에서 원격상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퀄리티 좋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몇 시간이면 또 주말이니까, 네. 이번 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또 코로나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감성 잘 충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우리 오늘 또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